자,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죠? 예, 17페이지 펴놓으시고, 아이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저 빈자리가 보이는 이유는 모의고사 같은 거, 저 전국 모의고사 봤죠, 이번에? 예,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보면은 꼭 그 결석들을 한단 말이죠. 예, 실망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나는 그냥 무조건 나중에 저 딱점이라도 합격한다, 찍어서라도, 찍신 강림해서라도 합격한다, 이런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나중에 한 늦여름쯤에 8월 마지막 그 정도의 모의고사가 이제 그때부터 좀 의미가 있고, 그 전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더군다나 지금 1,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과목은 더군다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쓰지 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실망하시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매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딱점으로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60점으로 합격하는 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0점으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무조건 딱점으로 합격한다 그래서 딱점으로 합격한 사례들을 옛날에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옛날에, 예, 주영이라고 올드미스가 한 명 있었는데, 올드미스라고 하면 안 되죠. 요즘 골드미스인가? 자, 오늘 지금 시집갔나 모르겠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집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에, 4년 전인가? 그때,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주영이라고 천안에서 올드미스요. 예, 처음에 저 직장인이었는데, 처음에는 학원 한 몇 달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선거한다고 저 사무실 들어가서 뭐 한다고 빠지고 하고, 여름쯤 돼가지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저기 하길래, 쟤는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1차 합격해라 그냥 이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시험 보기 시험 마지막 이제 마지막 강의하고서 악수하는데 저 주영이라고, 저는 딱점으로 합격하고 올 거니까 하여튼 제가 합격하고 오면 제주도 같이 놀러 가요 그러길래, 합격만 하고 와라. 제주도가 문제냐 그랬던데,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저 뷔페에서 하는데 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얘가 막 반갑게 오면서 막 인사하길래, 난 틀림없이 1차만 합격한 줄 알았더니 2차까지 다 합격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제주도 같이 놀러 가자고 하길래,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막 이렇게 했던 주영이라고.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2차까지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맨날 긍정적으로 저만 만나면 맨날 딱점으로 자기는 합격할 거라고 막 그랬는데, 겨우 완전 딱점은 60점은 안 했지만 거의 그냥 턱걸이로 해가지고 합격했더니 주영이라고. 항상 우리 살아면서 이 긍정 마인드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긍정 마인드. 난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거. 긍정 마인드. 난 할 수 있다 이런 거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긍정 마인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개사 시험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는 항상 막판 2달을 위해서 우리가 오는 날 수많은 날들을 책도 읽고 또 묵묵히 줄도 긋고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막판 2달. 공부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은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 암기라는 게 지금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지금 완벽하게 딱 되어 있어요. 한 달만 안 해보세요. 그러면 할까리 해가지고 그게 이건가 그건가 오히려 더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온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공부는 막판 2달. 그때 막 외워가지고,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 긴장하면, 또 너무 긴장한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체하고 밥만 먹으면 체하고 이래가지고 막판에 시험을 망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적당한 긴장감이 주는 설레임 속에서 초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초능력이 발휘돼가지고, 평상시에 여름날 봤을 때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봐도 그렇게 안 외워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랬던 것이 시험 가까워지면 그게 그냥 막 안 외우면 그러니까 막 외워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막 외워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초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잠재된 우리들의 능력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2달 막 하면은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2달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여튼 여름은 견뎌내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특강이 계속 시작돼가지고 일요일 날도 못 쉬고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는데 뭐 어차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고 2달 무더운 여름을 견뎌야지 이 곡식들이 이거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강렬한 햇볕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일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력도 묵묵히 겨울이잖아요. 오늘 왜 이러냐. 여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그 특강을 했는데 아산에서 특강을 해가지고 충남 아산 있죠? 아산에서 학원에서 특강을 했는데 일요일날 특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월요일날 또 아산이어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근데 특강 끝나고 저녁 때 거기 원장님이랑 교수님하고 이제 다른 동료 교수님하고 몇몇 수강생분하고 해서 그 원장님이 그 고생했다고 이제 또 몸보심을 하라고 장어 사줬어요. 장어. 그래가지고 남자는 역시 장어다 이래가지고 장어를 사줘가지고 장어를 맛있게 진짜 산 여러 가지 장어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수강생 한 분이 모텔에다가 이제 사장님 한 분이 이제 제 차를 그 모텔에다 이제 데려다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아주 막 그랬었는데 그때 좋은 기분하에 잘 먹었을 때 팍 잤어야 되는데 그때 세금 신고할 게 있어 세금 신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날 그 야구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바람에 그 야구 하이라이트 좀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드라마가 또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면서 잠이 깨가지고 잠자려고 하는데 12시 반쯤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 소주하고 그 맥주 사가지고서 폭탄도 제조해가지고 한 대여섯 잔 먹으니까 막 취하더라고요. 정신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막 잤는데 새벽 4시쯤 돼가지고 깨가지고 있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막 아무리 핸드폰을 이렇게 막 눈 아프게 보면은 졸리거든요. 아무리 핸드폰을 한 1시간 이상을 봐도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 뒤척이다가 그날 월요일날 또 오후에 거긴 또 특강이 있어요. 오후에 누적모의사라서 시험 보고 해설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오후에 또 쉬도 못하고 사우나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 특강하고 그랬더니 월요일날 그러면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리듬이 깨져가지고 제 카페에 지금 댓글 같은 거 있는 답글 있죠? 그런 거 일일이 다 달아주고 그랬는데 댓글도 하나도 못 달아주고 지금 의욕이 없어요. 지금 댓글 달을 저기가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다운돼가지고 컨디션이 다운돼서 일주일 내내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자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세금 우리 금전납부 또 일시불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물납과 분할납 허용될 때 물납이요 지방세에서 어떤 건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안 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 물납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특히 종부세하고 양도세가 올해 물납은 폐지되고 근데 뭐로 허용된다? 분할납부는 허용되고 일정 요건 갖췄을 때요. 그 다음에 세금 우리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재산세 그 다음에 나오면 같이 따라서 나오는 애가 있죠. 물납만 안 따라다니니 재산세 항상 따라다니는 애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납세의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주민세 일부도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죠. 제3분 주민세는 어느 때?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 8월 1일. 이렇게 해서 얘들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긴 하는데 다만 재산세들하고는 달라요. 주민세. 그 다음에 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 3인방 얘네들 납세의무 성립식이에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지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하는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고. 근데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하랬잖아요.
양도세를 떠올리시면 되죠.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기한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여튼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한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농특세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얘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다 뭘 따라가요? 본세, 납세무 그 성립하는 때. 즉 과세 표준이 되는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같으면 법령에 지방교육세는 의미는 똑같은데 항상 보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이렇게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죠. 그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행정자치부하고 기재부하고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표현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농특세는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돼 있고, 자,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부가세에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농특세는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결국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예? 가산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죠? 가산세는 어느 때? 예? 멍원 있지 말고 가산세는 어느 때?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랬잖아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해서 적용될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가 아니라 그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래서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산할 그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 가산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예? 그래서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나눠줄 때 이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부가세 아니라는 거. 이 지방소득세들은 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시키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애들 납세무 성립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고 진짜 자꾸 봐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낯선 것들은 자꾸 봐야지 여러분들. 자, 보는 수밖에 없지 뭐 극복하는 방법은 보고 또 보고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법은 딴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법은 암기를 해야지 뭐 암기가 되지 뭐 여러분들. 그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안 외우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거를 뭐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 외우고만 있으면 쉽지 뭐. 자, 그래서 이해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요, 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 이거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누가 원칙적으로 납세무를 확정합니까?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4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하면 신고납부고, 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하는 세금들 원칙적으로 과세 주체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과세권자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3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같이 나오는 애 또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본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 하나만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국세에서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납세문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도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농이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뭐 본세에 따라서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애들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 확정되는 셈이 어떤 거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셈이 어떤 거냐, 이거 아셔야지 여러분들, 상식처럼. 그 다음에 소멸이요. 수상조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는 소멸하는데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예요. 그럴 때 아닌 거, 소멸사유 아닌 거 주로 결손 처분, 부가권의 철회, 부가의 철회,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간의 진행 중에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적 그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제척기간,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제척기간에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제척기간이요, 여러분. 국세, 일반적인 양도국세 같은 국세, 사기쳤다. 몇 년 동안 벌 뽑고 잘 수 없다? 10년, 10년 제척기간. 그 다음에 10년, 일반적인 국세는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다 10년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세, 무신고했을 때 몇 년이요? 7년. 자, 양도세 같은 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7년. 그 다음에 기타의 사유 5년. 10년, 7년, 5년입니다.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고개를 드시고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그냥 양도소득세는 사기치면 10년인데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가지고 증여세하고 똑같이 몇 년이요? 15년. 사기치면 15년. 자, 상속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한 경우에 몇 년 제척기간? 15년. 이거 주의라고 했죠? 상속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제척기간은 15년, 15년, 10년입니다. 10년. 일반적인 양도세 같은 국세는 10년, 7년, 5년인데 상속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제척기간은 15년, 15년, 10년, 10년. 그래서 자, 이런 양도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무신고는 몇 년? 15년이라는 거. 그냥 양도세 무신고는 몇 년? 7년, 7년. 다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지방세 고개를 드시고, 지방세 제척기간도 10년, 7년, 5년인데, 10년, 7년, 5년인데, 사기쳤을 때 지방세 몇 년? 10년. 또 상속을 원인으로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거 몇 년 제척기간? 네? 10년, 10년. 또 올해 추가된 거, 또 이거 증여에 대한 거 올해 추가됐고, 또 상속도 그렇죠. 상속은 뭐 올해 몇 년 전에 추가된 거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무신고했을 때 10년은 올해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올해 추가된 게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른, 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할 때 요거 무신고의 경우는 몇 년? 10년. 요거 10년. 요거 추가된 거 10년.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무신고가 7년이고 일반적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무신고 5년이었는데 올해는 지방세 무신고는 전부 다 몇 년으로 통일됐다? 7년으로 바뀐 거. 그래서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제척기간 몇 년이다? 7년, 7년. 이제 올해는 지방세 무조건 다 제척기간 7년으로 통일된 거. 2016년 개정세법이죠? 쭉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사는 몇 년이다? 5년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는데, 자,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자, 요거 이제 안송화로 하네죠. 좋습니다. 자, 지방세는 5억 원 이상이든 5억 원 미만이든 무조건 몇 년? 5년.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 소멸시효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는 10년. 이렇게 우리가 자, 기억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단. 세금 내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뭐 그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 청구, 세금 내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고, 그러면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 들어오거나 납부채고, 교부, 독촉 뭐 이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해서 몇 년 다시 채워야 돼? 5년 이런 거 다시 진행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데 정지는 뭐 분납기간, 징수의 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는 정지합니다. 요거는 소멸시효 진행되고 있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뭐 그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수효가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3년 진행되고 있다가 정지 사유 발생하면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2년 더 채우면 소멸시효 완성하고 이런 거라고 그랬죠? 중단은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17페이지 10번 테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 별표시 2개 하시고 네, 남는 볼펜 좀 하나 있나요? 네, 남는 볼펜. 자, 그래서 이 별표시 2개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의미. 자, 보겠습니다. 펴놓으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좀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하시고.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꼬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제가 아직까지도 그 컨디션이 리듬이 한번 깨지니까 있죠? 리듬이 한번 깨지니까 몸이 그 컨디션이 딱 그러니까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심리적인 것도 갑자기 이렇게 저하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제 우리 공무원 쪽에 이렇게 하고 교육학 뭐 이런 쪽으로 교육학 쪽으로 강의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돈을 엄청 번 제 또래였던 그 회사 대표 한 분이 있는데 제 또래인데 제가 그쪽 계열 학원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또래고 그 대표분이 제 또래고 저랑 나이가 같고 제가 나온 그 아들이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뭐 그렇게 친하게 지긴 하지는 않지만 몇 잔 술 몇 번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참 얘기를 나눴던 그 양반이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듣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왠지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왠지 몸이 막 더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다운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늘 금요일 주말을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또 좀 쉬고 그래서 주말을 맞이합니다. 아 진짜. 자, 여러분 힘내시고 하여튼 17페이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요거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 빠져요. 그러면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이제 불능 상태 빠지면 채권자들이 채무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조원비. 체납조원비가 뭐냐 그러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조원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데 그 징수 순서를 보면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조세 총론 종합 문제에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이게 옳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제가 작년 뭐 공부했던 분들도 제가 이거 강조 드렸었잖아요. 자, 체납손비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 순서예요. 체납손비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산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뭐 국세 이런 순서였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손비 1등이고 국세나 지방세 얘네들은 동순위예요. 순위가 같아요. 그래서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지 않고 순위가 같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 순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옳은 거 옳은 문제에서 우리 이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 순서는 체납소음비,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징수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되고요. 양가로 2번 조세들 상호간에는 누가 우선하느냐 그러면 담보자반원 조세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고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에 징수가 됩니다. 여러분 담보자반원 조세가 뭐 일단 집행하기가 쉬우니까 일단 1등이고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가 2등이고 그 다음에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2번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이제 올해는 또 중요하죠.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인데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 직접 경비의 우선이요. 동그라미 1번 공익비용 우선이요.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촌비에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뭐 채권자들 공통의 비용인데요. 이거는 경매나 공매 뭐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야지 누구라도 한 푼 팔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재산 매각에 소요되는 이런 비용은 채권자 모두의 비용이니까 이게 무조건 최고 1등입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이 무조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선집행, 지방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손비 우선.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손비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그 지방세에 붙어있는 그 가산금과 체납손비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고요.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피담보채권의 우선 있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시험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피담보채권의 우선 양가로 2번이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보시면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뭐냐 그러면 그 아래 바탕스 박스에 나와 있죠. 법정기일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그 다음에 이 조세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요. 신고납부할 때는 자,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요. 보통징수나 부과가세 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납세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뭐 발송일이요. 자, 이래서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해서 자, 징수가 됩니다. 다만 얘네들도 피담보채권도 체납촌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화살표로 지방세의 경우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주택임대차법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 가로 안에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하고 징수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더 일반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지방세보다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경우. 자, 요 양가로 2번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시험에서 계속.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걸 흔히 우리가 당해세라고 해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던 후에 설정됐던 설정일자 관계없이 국세 지방세가 더 우선합니다. 자,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어떤 거냐를 자, 물어봤었는데 계속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그리고 재산세나 같이 따라다니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도 있었지만 제가 뺐고요. 상속세, 증여세요. 주로 딱 보니까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같이 나오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들, 얘들 네 가지.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무조건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설정되고 그 설정된 그 피담보채권,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보다도 더욱 우선하는 조세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 집어넣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얘네들을 고르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의 우선. 자, 소액임차보증금 있죠.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그 법령이 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일반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뭐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냐? 체납시험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의 우선이요. 역시 또 요것도 역시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체납시험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양가로 5번 임금채권의 우선입니다. 우선 변제 소액 임금채권이요. 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니까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데 물론 얘네들도 체납소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금이 100만 원씩이다.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다. 그럼 그중에 300만 원, 3개월치 최종 3개월치 300만 원은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데 그건 나머지 700만 원 기타 임금 채권, 일반 임금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기억번,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번. 질권 또는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피담보 채권,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는 이 일반 임금 채권이 우선하지 못하지만 일반 조세나 공과금보다는 우선해서 징수인데요. 다만 또 근데 보니까 예외가 또 있네. 질권 또는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보다는 얘 또 우선할 수 없대요. 니은번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자, 알겠네. 동그라미 기억번과 니은번을 종합해 보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예, 왜 웃고 그러나? 자,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 간단해. 자,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데 이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럼 덩달아서 바로 뒤따라서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 만약에 저당권 등에 담보된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서 같이 후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잠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얘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요, 얘네들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애들 예외에서 자, 우선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최고 1등은 항상 어떤 거냐면 최고 1등은 공익비용이요.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자, 그래서 공매나 경매 그 제3 매각에 소요된 비용 있죠? 이 절차에서 매각에 소요된 비용. 이거 매각이 돼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니까 채권자 공통 비용이니까 이게 무조건 1등입니다. 공익비용. 그 다음에 또는 체납처분비요. 또는 체납처분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체납처분비요. 자, 요게 무조건 1등입니다. 이게. 그쵸?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어떤 거냐면 이 순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 같은 주택 같은 소액 임차보증금, 상가나 주택에 법령이 정하는 그 소액 임차보증금이에요.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그 소액 임차보증금 무조건 2등입니다. 얘네들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요. 또 그 다음에 최종 3개월치, 최종 3개월분, 3월분 임금채권 있죠? 이것도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임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등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3등도 딱 정해져 있는데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당했어요.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있죠? 얘네들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애들은 무조건 3등입니다. 무조건 3등이고 3순위.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죠. 3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져봐야 돼요. 이 다음에는 이제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의소를 통해 징수될 때는 고의소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죠. 이 법정기일 만약에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자, 그 설정돼서 담보되는 그 채권, 피담보 채권하고요. 피담보 채권과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과 그 다음에 이 피담보 채권하고요. 어떤 게 우선합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하고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어떤 게 우선해? 피담보 채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근데 요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합니까, 여러분? 이때는 피담보 채권하고 조세 채권하고 어떤 게 더 우선해요, 여러분들? 예? 이때는 조세 채권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죠? 예.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법령이 반대속으로. 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잖아요. 그럼 법령이 반대속으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후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근데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들이 있는데 당의 재산에 부과된 주세. 이게 어떤 거냐? 재산세. 그리고 나오면 같이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가세들 하여튼 본세 따라서 뭐 다 성격이 본세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뺐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 자, 얘네들 그 보유하는 재산 보유세들이잖아요. 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은 설정일자인 게 없이 항상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이다 틀린 거. 그래서 얘네들을 깔아놓고 네 가지 깔아놓고 취득세 물어본 게 최은이었고 또 양도소득세를 집어넣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세금들 쭉 깔아놓고 그 중에 얘네들 재산세나 종부세 고르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은 상식처럼 꼭 알아둡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설정일자한 것이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무조건 2위 그룹인데 2등인데 근데 자 여기 일반 임금 채권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 있죠? 아까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다. 최종 월 임금이 100만 원씩이다. 3개월치 300만 원은 무조건 2등인데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은 여기 보세요.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대요. 예? 근데 피담보 채권이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피담보 채권 따라서 일반 임금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이 만약에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면 같이 우선하지 못하고 후순위고요. 바로 뒤따라서 후순위고. 이럴 때는 조세 채권 나오고 피담보 채권 나오고 일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근데 이 일반 임금 채권은 자, 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보다는 우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3등은 딱 얘네들로 정해진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읽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아이고 모를 거 없네. 1등 공입용또는 체납소음비가 무조건 1등. 2등이 소액임차보증금이라든가 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무조건 2등. 3등은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예? 어떤 건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얘네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해. 근데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다 우선하지 못하고. 일반 임금채권,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 뭘 따라다니다? 피담보채권 바로 따라서 뒤따라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앞서면 덩달아 앞서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여러분 보시니까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과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오른쪽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방세 가산금과 피담보 채권인데 그 부등호 표시가 어떤 거냐면 피담보 채권이 지방세 가산금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네요. 1등 공입비용 또는 체납소음비, 2등 소액임차보증금 또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3등은 당의 재산에 부과된 주세, 재산세, 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종부세 이렇게 이런 당의 재산에 부과된 주세.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자, 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때는 피담보채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서 어떤 애가 따라다녀요? 기타임금채권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산금.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이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왼쪽 걸 봅니다. 왼쪽 걸 보시니까 지방세가산금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때는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4등이 이제 보세요. 지방세나 가산금이 조세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때는 지방세 가산금 나오고 바로 뒤따라서 피담보채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기타임금채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피담보채권 따라다니네. 기타임금채권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채권 공과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에? 자, 이렇게 순서 요것만 자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20페이지. 자, 20페이지? 20페이지는 없지. 자, 지방세. 자, 로 넘어갑니다.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 01번 자, 1장 취득세 봅니다. 제1장 취득세에서 그래 뭐 보는데 취득세는 뭐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취득세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럴 때 취득세에서 뭐 네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개념과 유형 또 취득세에서 납세무자 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취득세를 자 공부하면 되는데요. 세 문제 출제되는데 22페이지 01번 테마 취득세 개요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자 근데 다만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군과 어떻게 하고 있다? 위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시장군주구청장한테 제출하죠. 자 그러면 그 돈 내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특광도로 갑니다. 우리가 도청이나 이런 데 가서 취득세 내라고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직가권에 볼일 보라고. 행위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온다. 자, 취득하면 소유권 오고 양도하면 가고 유통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3번 물세예요. 취득세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세금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하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시군 구간하고 구역 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요거 취득 가격을 합산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건별로 따로따로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거. 또 이 물세 의미 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자 취득세는 똑같습니다.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한다.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하는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상관없고 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 가격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세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실주의 과세요.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기초여론부터.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징수방법 원칙 신고 납부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개요 편하게 보셨으면 02번 테마 취득세 취득과 또 취득의 유형을 봅니다.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여러분들. 자, 큼지막하게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럴 때 취득세 취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박스 안에 보니까 취득세 취득이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초이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그랬죠? 사실상 소유권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여러분 틀리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또 자 2번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 되고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 맨날 들어드렸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겠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대외적으로 소유권만 이전했지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죠. 그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요. 써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맨날 1, 2월, 3, 4월 계속 얘기 드린 거라. 하여튼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단 명의신탁은 과세합니다. 우리 여러분 종중 명의신탁, 부부 명의신탁은 합법이죠? 그잖아요. 다른 건 다 불법이고. 그랬을 때 명의신탁 개인 명의에서 종중으로 이렇게 종중 명의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명의신탁할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개인에서 명의신탁 계약 해지해가지고 다시 종중을 올 때도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이래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근데 어떤 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자 비과세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3번에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그러므로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 임차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권리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취득했을 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살짝 이런 거 집어넣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자, 됐든 안 됐든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것은 대상이 되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애들 양도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젠가는 보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아침에 제 카페에 이제 저 질문을 올렸는데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사진을 그러니까 뭘 올렸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지난 순환에는 양도세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세 대상이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난 순환 얘기를 했는데 양도세 대상에서 이번 순환은 제가요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했길래 글쎄 내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죠? 말이 헛나갔나 내가 강의할 때 그날 내가 졸려가지고 말이 헛나갔나? 이거 그래서 별 생각이 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그런데 제대로 얘기해주면서 이제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이랬는데 그 근거 자료를 이렇게 사진으로 좀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양도세 대상에 과세 대상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가봐놓고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네. 내가 분명히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그 자료에 그렇게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재가 아니라 기본서가 아니라 내가 준 자료에 그런 게 돼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국내자산이 아니라 국외자산 양도.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걸 또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자산하고 분명히 그때 여태까지는 국내산 양도였고 이제 국외산 양도의 경우는 외국은 등기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우리 등기제고 있는 나라는 거기서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재팬 타면 이거 해주는데 그걸 또 착각해가지고 또 그 수강생은 질문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 그 수강생이 국외자산 양도였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로 답글을 쭉 다른 거 보니까 코미디야 완전히 서로 둘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오늘의 유머에 올려야 될 것 같다. 자유 게시판에.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그거 삭제해버렸더라, 그걸. 왜냐면, 재밌잖아, 얘기가. 그 수강생이 착각해가지고 또, 막 그래. 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 수강생이 일부러 나를 웃기려고 일부러 웃기려고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유머에 올리라고 그랬더니, 삭제해버렸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도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취득세 취득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과 취득 유형을 보면 사실상 취득용과 1번 23페이지 2번에 취득 의제 취득용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본격적인 얘기 있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여기 좀 끊어지면 애매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